저는 57살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주년 기념으로 함께 고른 소파, 그 위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둘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셔츠를 고쳐 입으며 변명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청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와의 관계가 8개월이나 됐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30년 결혼 생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작은 위로와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57살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오후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곤 했죠. 12시간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정리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보조했어요. 새벽 4시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혈하고 링거를 꽂았어요. 다행히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죠. 아침 8시, 교대 시간이 되었어요. 후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어요.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탈의실로 갔죠.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더군요.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꺼냈어요. 2018년식 소나타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산 차였죠. 민수, 제 남편이에요. 올해 58살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준호라는 아들도 있죠.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며느리 수진이도 가족이 되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근무였어요. 원래는 오후 4시까지 일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대를 바꿔서 아침에 나왔죠.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우리 집은 15층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분양받아 들어온 곳이에요. 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2억이었습니다. 민수와 제가 대출받아서 간신히 마련했죠. 지금은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자주 와요. 팔 생각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이 집에서 준호를 키웠거든요.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우리 집 앞에 섰어요. 1503호.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민수가 나갔나?
평소 민수는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 분명 출근했을 시간이에요. 혹시 문단속을 안 하고 나간 건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구두가 있더군요. 아직 안 나갔나? 그리고 여자 하이힐도 하나 보였어요. 검은색 하이힐. 굽이 1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내 신발이 아닌데?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더군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거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소파. 우리 부부가 30주년 기념으로 함께 고른 회색 소파. 그 위에 민수가 누워 있더군요. 셔츠는 단추가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검은색 원피스. 한 손은 민수 가슴에 얹어져 있었어요.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가 민수에게서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준호의 아내. 3년 전 결혼식 때 제가 손잡아주며 환영했던 바로 그 며느리. 민수는 허둥지둥 셔츠를 여미며 일어났어요. 여보. 영수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목소리가 더듬거렸죠. 수지는 치마를 고쳐 입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주년 소파. 3년 전 저와 민수가 백화점에서 함께 골랐죠. 여보, 이 소파 어때? 우리 30년 기념으로 사자. 좋아, 영수가. 우리 앞으로 30년 더 함께 하자. 그때 민수가 웃으며 말했었어요. 저도 행복하게 웃었죠. 그런데 지금 그 소파 위에서 민수는 며느리와 함께 있었어요. 돌아섰습니다. 여보, 영수가. 잠깐만. 민수가 뒤에서 불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뛰어왔어요. 영수가, 제발, 설명 좀 들어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민수가 손을 뻗었지만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더군요.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운전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이었어.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가난했을 때도 함께 했죠. 힘들 때도 함께 했어요. 민수가 실직했을 때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었죠. 괜찮아요,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위로했었어요. 시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저는 3년 동안 병수발했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냈죠. 준호를 키울 때 밤에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를 안고 달랬어요. 민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잤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는 며느리와 우리 아들의 아내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다시 차를 몰았어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민수가 청혼했던 그곳으로 한강 고수부지에 도착했어요. 올림픽대로를 따라 달리다가 뚝섬 쪽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4월의 바람이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더군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강변으로 나갔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벤치. 30년 전에도 여기 있었죠. 그때 이 벤치에 앉아 민수와 함께 석양을 봤었어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더군요.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1995년 봄, 저는 27살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막 입사한 신입 간호사였죠. 민수는 28살, 중소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우리는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선하신 만남이었죠. 첫 만남은 어색했어요. 민수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긴장해서 손만 비볐죠.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달랐어요. 민수가 한강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영숙 씨, 한강 가실래요? 날씨가 좋아서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우리는 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을 봤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영숙 씨는 꿈이 뭐예요? 저요? 좋은 간호사가 되는 거요. 환자들을 잘 돌보고 싶어요. 멋지네요. 민수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는요? 저는 가족이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죠.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에서 데이트했어요. 그해 10월, 단풍이 물들던 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이 벤치 앞에서 영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네, 좋아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석양이 졌어요. 그날의 약속, 평생 함께하자던 그 약속.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강물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문자가 15개나 쌓여 있더군요. 영수가 미안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997년 1월.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올렸습니다. 친척들만 불렀죠. 신혼집은 강동구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매일 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힘내. 병원에 갔어요. 민수는 회사에 갔죠. 저녁에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김밥을 사와서 먹기도 했죠. 주말에는 한강에 나왔어요. 치킨을 시켜놓고 강변에 앉아 먹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아기 같자. 민수가 말했어요. 좋아요. 1998년 8월.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아들이다, 우리 아들. 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밤에 잘 자지 않았습니다. 1시간마다 울었죠. 밤새 아기를 안고 달랬어요. 민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잤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저도 낮에 병원에서 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제 아들이니까요. 2000년 강동구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났어요. 2억.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은 5천만 원뿐이었죠. 영수가 어떡하지? 민수가 걱정했어요. 대출받아요. 우리 집 마련해요. 용기를 냈습니다.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어요. 15층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하던 날, 민수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신부 안고 들어가기. 준호가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대출 이자가 무거웠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갚아야 했죠. 민수 월급은 150만 원. 제 월급은 120만 원. 생활비, 준호 어린이집비, 대출 이자. 빠듯했어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야간 수당이 30만 원 더 붙었으니까요. 2005년 민수가 실직했어요.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민수는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지? 병원에서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어요. 6개월 후 민수가 새 회사를 구했어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죠. 영수가 이제 괜찮아. 고생 끝이야.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2015년 대출을 다 갚았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민수와 저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어요. 그의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소파를 샀습니다. 회색 소파. 백화점에서 골랐죠. 여보, 이 소파 어때? 좋아, 영수가. 우리 앞으로 30년 더 함께 하자. 민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소파? 오늘 그 소파 위에서 민수는 며느리와 함께 있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30년 전 약속. 평생 함께 하자던 그 약속. 다 거짓이었습니다. 돌아섰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민수가 있을 테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서울 호텔. 그랜드뷰 호텔이 나왔어요. 강동구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방 있나요? 네, 싱글룸 하루 8만 원입니다. 주세요. 신용카드를 냈어요. 방 번호는 704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704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몰랐어요. 민수가 언제부터 며느리와 그랬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왜 그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들고 싶었어요.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파 위에 민수, 소파 위에 수진,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30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머릿속이 무거웠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끔찍한 얼굴이었어요. 다크서클이 눈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세수를 다시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렸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그래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생활을 유지해야 했죠. 유니폼을 챙겼어요. 어제 입고 온 옷 그대로였습니다. 호텔을 나왔어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간호사 가운을 입으니 조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박영숙이 아니라 간호사였으니까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민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 병원 동료였어요. 같은 나이 57살. 20년 넘게 함께 일했죠. 언니, 어제 일찍 갔더니 괜찮았어? 민지가 물었어요. 응,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어제 잠을 못 잤어. 밤새 환자 생각하느라. 거짓말이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참 퇴근하면 쉬어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복통을 호소하는 할머니, 손가락을 베인 아이, 교통사고로 다친 청년. 그들을 돌봤습니다.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고 상처를 소독했어요. 일에 집중하니 조금 나았습니다. 민수 생각이 덜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제 아침에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밥, 김치, 계란말이. 입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았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뭔가 이상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후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선배님, 로비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남자분인데 꽃다발 들고 계세요. 민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언니, 형부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로비로 걸어갔어요. 로비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큰 꽃다발이었어요. 쉰송이는 되어 보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영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 선생님들. 민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저를 사랑해준 최고의 아내예요. 오늘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와, 멋지다. 부인 복 받으셨네요.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영수가 사랑해. 꽃다발을 받았어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설명할 기회만 줘.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슬쩍 피했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렸어요. 그럼 퇴근하고 만나자. 마르첼로에서. 마르첼로. 우리 부부가 35주년 기념으로 갔던 레스토랑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영수가. 민수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꽃다발을 봤어요. 하얀 장미. 예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도 예쁘지 않았어요. 민지가 다가왔어요. 언니, 형부 진짜 로맨틱하다. 부러워 죽겠어. 다른 간호사들도 모였습니다. 선배님, 장미 몇 송이에요? 50송이는 되겠는데요? 우와, 비쌌겠다. 웃었어요.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응, 그러네. 꽃다발을 휴게실로 가져갔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얀 장미가 저를 봤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기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인 척, 사랑하는 남편인 척,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박영숙. 아직 끝나지 않았어. 휴게실로 돌아갔어요. 민지가 꽃다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물 줘야 하는데. 화병 있어? 아니, 그냥 둬.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지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언니, 미안, 민지야. 머리가 좀 아파서 휴게실에서 좀 쉴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니. 푹 쉬어. 민지가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 7시에 마르첼로에서 만나자. 제발 와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변명? 사과? 아니면 또 거짓말?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 하얀 장미를 봤습니다. 꽃잎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결혼처럼 30년 동안 피었다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저녁 마르첼로에서 민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해요.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후 3시 병원에서 조퇴했어요.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급해요. 브루스터 카페로 와주세요. 1시 30분에요. 시계를 봤어요. 지금 3시 10분. 브루스터 카페는 병원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서둘러 걸었어요. 왜 준호가 갑자기 급하게 부르는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났어요. 준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이 눈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앉으며 물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야 해요.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수진이 옛날 폰이에요. 준호가 휴대폰을 잠금 해제했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발신자 민수, 수신자 수진. 숨이 막혔어요. 대화를 읽었습니다. 오늘 밤 어때? 영숙이 야간이라던데. 좋아요, 오빠.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그 호텔. 내가 좋아하는 곳. 알겠어요. 날짜를 봤어요. 8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대화가 나왔어요. 영숙이는 눈치 못 챘어? 당연하죠. 어머님,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키읔키읔. 준호는? 걔는 더 모르죠. 너무 순진해요. 바보 같은 놈 키읔키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더 있어요.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있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언제부터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1달 전부터요. 수진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빠 향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수진이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준호를 봤어요. 노트북을? 네. 이메일이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아빠랑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준호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수진이를 집에 데려온 게 저인데. 준호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35살 어른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제 아들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알았어요? 어제. 집에 일찍 들어갔다가 거실에서 둘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준비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증거예요. 수진이 노트북에 있던 거 다 복사했어요. 이메일, 메시지, 사진 다요. 준호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우리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랑은 끝이에요. 그리고 아빠. 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빠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준호를 봤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강한 눈빛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준호야. 엄마, 우리 함께 싸워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엄마랑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우리 함께 싸우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 어디 가세요? 마르첼로에서 아빠 만나기로 했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아빠가 얘기하자고 해서. 엄마, 속으시면 안 돼요. 아빠는 또 변명할 거예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속아, 준호야. 오히려 내가 아빠를 속일 거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 만나봐야 해.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재산 분할 문제도 정리하고, 그리고 USB를 봤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야 해. 준호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저도 웃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뭐 했는지 아니? 간호사였잖아. 환자 돌보고 위기 상황 대처하고 이제 그 경험을 써먹을 때가 된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당연하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 우리가 가진 증거. 1. 수진이 옛날 폰 -8개월 전 메시지. 2. USB- 노트북 이메일 사진. 3. 내가 목격한 현장. 4. 뭐가 더 필요할까? 준호가 생각했어요. 재산 관련 서류요. 진명의 통장, 보험 같은 거. 맞아. 적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녹음도 필요해요. 아빠가 인정하는 걸 녹음해야 해요. 좋은 생각이야. 적었어요. 한참을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근데 수진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아빠한테 연락했는지 몰라요. 그럼 아빠가 오늘 저녁에 뭔가 준비하고 올 수도 있겠네. 아마도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저녁 7시까지 3시간. 준호야, 엄마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갈게. 네, 엄마. 너는 집에 가서 수진이 감시해. 뭔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요.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일어났어요. 엄마. 응? 우리 꼭 이겨요. 준호를 안았어요. 그럼 아들. 우리 반드시 이긴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이혼이요. 그리고 재산 분할.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요. 잠시 침묵. 네, 가능합니다. 오후 5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이제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 도착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8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흰색 책상, 검은색 소파. 젊은 여자 직원이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박영숙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책상 뒤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박영숙입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혼 상담이라고 하셨죠? 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30년입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요. 35살이에요. 김 변호사가 적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불륜입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사진 다 들어있어요. 김 변호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이네요. 상대가 며느리라고요? 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강동구 아파트 하나요. 시세가 7억 정도예요. 명의가 누구세요? 공동 명의요. 저축은요? 통장이 3개 있어요. 제 명의 1개, 남편 명의 1개, 공동 명의 1개.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요. 김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총 재산이 8억 5천만 원 정도네요. 법적으로는 반반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 귀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부인이 6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말씀하세요. 혼후 재산분할 계약서를 만들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혼후 계약서요? 네. 남편이 서명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저녁에. 김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부인,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쉽게 서명할 것 같지 않은데요. 웃었어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남편은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거든요. 화해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이용할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은 제 명의로. 저축 계좌도 다요. 남편은 차만 가져가게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작은 글씨로 조항 하나 넣어주세요. 며느리와 모든 연락 차단. 김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남편이 못 보게 작게 써주세요. 9포인트 정도로.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부인, 그건 비윤리적일 수도. 변호사님, 김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났어요. 8개월 동안요. 제가 밤새 일할 때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게 윤리적인가요? 김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필요하세요? 지금이요. 지금요? 네, 오늘 저녁 7시에 남편 만나요. 그때 서명 받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후 5시 30분.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능하세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수가 7시에 꼭 와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에 뭐라고 하라고 했나 봐요. 조심하세요.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1시간이 지났어요. 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부인 완성했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A사 용지 3장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제1조 주택 소유권은 박영숙에게 귀속됨. 제2조 저축계좌 전액은 박영숙에게 귀속됨. 제3조 김민수는 차량만 소유권을 가짐.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제4조 김민수는 이수진과 모든 연락을 차단할 것을 약속함. 9포인트 글씨였습니다.
눈을 가까이 대야 읽을 수 있었어요. 완벽해요. 김 변호사가 봉투에 넣었어요. 부인,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40분. 마르첼로까지 20분. 시동을 걸었어요. 마르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마르첼로에 도착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받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조명이 비쳤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민수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영수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앉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제 본 건 오해야. 민수를 봤습니다. 오해요? 그래,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소파에 눕혔는데 그때 내가 들어온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뻔한 거짓말.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랬군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믿어줘? 대답하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와인 한 병이요. 민수가 말했어요. 레드로. 네. 웨이터가 갔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살짝 피했어요. 영수가 당신 제주도 간다고 했죠? 응, 그래. 회사에서 제주 지점장 제의가 왔어. 호텔 경영 컨설팅 일이야. 연봉도 지금보다 2천만 원 더 준대. 민수가 신이 났어요. 우리 제주도 가서 새로 시작하자. 너도 그쪽 병원 소개받을 수 있어. 바다 보이는 집 구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민수를 봤어요. 제주도에 수진이도 데려갈 생각이겠지. 나를 속이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민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혼후 재산분할 계약서? 얼굴이 굳었어요. 영수가 이게 무슨... 서명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왜 갑자기 이런 걸? 서명하거나.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아니면 오늘 끝이에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영수가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명하세요. 반복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민수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집, 통장, 모든 게 제 명의로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번 돈도 있잖아. 심해요? 웃었어요. 며느리랑 8개월 동안 바람 피운 게 더 심하지 않나요? 민수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알아요, 다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메시지, 사진 다. 민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영수가 서명 안 하실 거면 일어나세요. 저 변호사한테 갈 거예요. 내일 이혼 소송 시작하고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영수가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주도 가서 서명하세요. 민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3페이지를 대충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김민수.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일어났어요. 영수가 잠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괜찮은 거지?
서명했잖아. 제주도 같이 가는 거지? 민수 손을 뿌리쳤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영수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를 받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준호야, 아빠 서명 받았어. 진짜요? 응. 엄마 대박이에요. 웃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야. 뭐예요? 서약 갱신식. 네. 아빠한테 서약 갱신식 하자고 할 거야. 그리고 그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준호가 침묵했어요. 엄마, 정말이요? 응. 준호야, 엄마 도와줄 거지? 당연하죠.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30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싸우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그랜드뷰 호텔 704호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김민수,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 제사조 김민수는 이수진과 모든 연락을 차단할 것을 약속함. 민수는 이걸 못 봤어요. 급하게 서명했으니까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내일 아침에 만나자. 카페에서 계획 세워야 해.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엄마. 10시에 브루스터 카페에서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수, 각오해. 다음 날 아침, 브루스터 카페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앉았어요. 어제 잘 잤어?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준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전화했어요. 아빠한테서 뭐 들었나 봐요. 뭐라고 하던?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래서 전화 안 받았어요. 준호가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다음 계획이 뭐예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약 갱신식. 네. 아빠한테 결혼 서약 갱신식 하자고 할 거야.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려고.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다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준호가 숨을 삼켰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그럼 아빠는 망신당하겠죠. 회사에서도 소문날 거고. 준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떡해요? 할머니, 민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도 알아야 해. 아들이 뭘 했는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도울 게 뭐예요? 사진사 친구 있지? 민철이요? 응, 걔한테 부탁해. 서약식 날 몰래 카메라 여러 대 설치하고 모든 걸 녹화하라고. 알겠어요. 준호가 적었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병원 동료 민지. 민지 언니요? 응, 걔한테 부탁할 거야. 증거 봉투 들고 와달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이혼 서류 당일 가져오라고 할 거야. 준호가 적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웃었어요. 30년 간호사 했잖아. 응급상황 대처는 자신 있어. 준호도 웃었어요. 엄마, 그런데 아빠가 서약식 하자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야.
왜요? 아빠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내가 용서했다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말할 거예요? 오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나야. 영수가. 민수가 반가워했어요. 어제 고마웠어. 서명해줘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서약 갱신식 하면 어때? 침묵. 뭐라고? 결혼 서약 갱신식. 30년 기념으로. 민수가 헛웃음을 쳤어요. 영수가 진심이야? 응. 어제 계약서 보고 생각했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제대로. 민수가 흥분했어요. 영수가 정말 고마워. 당신 정말 최고야.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최고는 나중에 봐. 그럼 준비해 줄래요? 당연하지. 내가 다 할게. 장소, 하객, 음식 다. 당신은 그냥 예쁜 드레스만 입고 와. 웃었어요. 가짜 웃음. 고마워요, 여보. 영수가 사랑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병원 가야 해.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꼭 성공해요. 그럼. 그날부터 민수는 바빠졌어요. 이벤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약 갱신식인데요. 최고급 패키지로 해주세요. 크리스탈홀 예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좋아요, 거기로 할게요. 민수는 하객 명단을 작성했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어머니 모두 초대했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수가 초대장 디자인 골라봐. 어떤 게 좋아? 대충 골랐어요. 첫 번째 거요. 알았어. 민수는 신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약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몰랐어요.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를 만났습니다. 민철이한테 말했어요. 카메라 준비한대요. 좋아. 민지 언니한테도 말했어요. 증거 봉투 들고 온대요. 잘했어. 김 변호사님도 확인했어요. 당일 이혼 서류 가져온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끝났네. 엄마, 긴장돼요. 나도.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우리 할 수 있어. 네, 엄마. D-3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드레스 샀어? 아직이요. 어서 사. 크리스탈홀이 얼마나 예쁜데. 당신 드레스도 예뻐야지. 알겠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드레스를 샀어요. 아이보리색. 30년 전 웨딩드레스와 비슷한 색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7살 박영숙.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민수, 기다려. 곧 끝이야. D-1일. 민수가 집으로 전화했어요. 영수가 내일이야. 응. 나 진짜 떨려. 30년 만에 다시 서약하는 거잖아. 당신 정말 고마워. 나한테 기회 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수가 응, 들어. 사랑해. 영수가 사랑한다고.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 모든 게 끝나는 날. 눈을 감았어요.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30년 전 한강 벤치에서 민수가 무릎 꿇고 청혼하는 꿈.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 이제 깨질 거였어요. 5월 18일 토요일, 서약 갱신식 날이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천천히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드레스를 입었어요. 아이보리색 롱드레스, 지퍼를 올렸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57살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복수하러 가는 여자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민철이가 벌써 크리스탈홀에 도착했대요. 카메라 설치 중이래요. 좋아. 민지 언니도 준비됐대요. 고마워. 엄마, 떨려요. 나도.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잘하자. 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 서류, 핸드폰 모두 넣었어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크리스탈홀에 도착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입구가 화려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와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긴장돼? 조금. 나도. 민수가 웃었어요. 30년 전 생각나. 우리 처음 결혼식 올릴 때 당신 그때도 이렇게 예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벤트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신부님,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양쪽에 하얀 장미가 가득했어요. 중앙 무대에 단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마이크 2개,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와, 민수가 감탄했어요. 멋지지? 내가 최고급으로 준비했어. 웃었어요. 그래, 최고급이네. 망신당하기 딱 좋아. 리허설을 했습니다. 입장 연습, 서약 연습, 사회자가 말했어요. 그럼 신랑님께서 먼저 서약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세요. 민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영숙, 30년 전 당신과 결혼했을 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 오늘 다시 약속해.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민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연기 잘하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어요. 대기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남자 대기실로, 저는 여자 대기실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철이가 카메라 다 설치했대요. 스크린도 테스트했대요. USB 꽂으면 바로 재생된대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 민지는? 민지 언니도 대기 중이래요. 증거 봉투 들고 있대요. 좋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어. 오후 1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로 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들어왔어요. 민수 친구들도 왔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보였어요. 민지가 보였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준호도 입장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없었어요. 당연했죠. 준호가 초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올해 83살이셨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보좌관이 부축했습니다. 앞쪽 자리에 앉으셨어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아들이 뭘 했는지 아셔야 해요. 하객이 100명쯤 됐어요.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수, 박영숙 부부의 결혼 서약 갱신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30년 동안 함께한 두 분의 사랑, 오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클래식이었습니다. 민수가 입장했어요. 양쪽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웨딩 마치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레드카펫 위를 양쪽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아름다우시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시네. 웃으며 걸었어요. 가짜 웃음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민수 옆에 섰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손을 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서약 순서입니다. 신랑께서 먼저 서약하시겠습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으로 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영숙. 민수가 저를 봤어요. 30년 전 한강 벤치에서 청혼했을 때 기억해? 떨리는 손으로 반지 꺼냈었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때 약속했어.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 실수도 했어. 당신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해.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만 사랑하겠어.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 평생 함께하겠어. 민수가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감동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 박수가 터졌어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신부님 차례입니다. 저를 봤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1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김민수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 약속. 기억하세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해. 웃었어요. 차갑게. 그 약속? 지켜졌나요?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영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돌아서서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메시지 화면이었어요. 발신자 민수, 수신자 수진. 하객들이 소리쳤어요. 저게 뭐야? 수진이가 누구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수가 잠깐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 밤 어때? 영숙이 야간이라던데. 좋아요, 오빠.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그 호텔. 내가 좋아하는 곳. 알겠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떴어요. 영숙이는 눈치 못 챘어? 당연하죠. 어머님,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키읔키읔. 준호는? 걔는 더 모르죠. 너무 순진해요. 바보 같은 놈 키읔키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영수가 제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 준호의 아내예요.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김민수 씨의 불륜 상대입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홀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세상에, 며느리랑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민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대답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랑 바람 피운 게 사실이냐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찰싹. 시어머니가 민수 뺨을 때렸어요. 83살 할머니의 손이었지만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못된 자식아. 30년 동안 영숙이가 뭘 했는데, 밤낮으로 일하며 너 뒷바라지 했는데 며느리랑 바람을 피워.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영수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품에서 우셨어요. 하객들도 울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리쳤어요. 김 부장,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민수야, 너 미쳤구나. 우리 이제 모른다.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증거는 더 있습니다. 손짓했어요.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갈색 봉투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언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호텔 예약 내역입니다. 8개월 동안 23회.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강남역 호텔. 매번 김민수 씨 명의로 결제됐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메일 347통. 며느리 수진과 주고받은 것들이에요. 준호가 다시 스크린을 켰어요. 이메일이 떴습니다. 제목 오늘 보고 싶어. 내용 영숙이 야근인데 우리 만날까? 다음 이메일. 제목 사랑해. 내용 준호 몰래 만나는 게 스릴 있어. 키읔키읔. 하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정말 끝이네. 사진이 떴습니다. 호텔 침대였어요. 민수와 수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보좌관이 부축했어요. 다음 화면. 녹음 파일이었어요. 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우리 언제까지 숨어야 해요? 민수 목소리. 조금만 참아, 수진아. 영숙이한테 들키면 안 돼. 준호도 모르게 해야 해. 수진 목소리. 근데 오빠,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 맞죠? 민수 목소리. 당연하지. 너 아니면 안 돼. 녹음이 끝났어요. 홀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수가 제발 나한테 설명할 기회만.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요?
8개월 동안 기회가 없었나요? 23번 호텔 갈 때, 347통 이메일 보낼 때, 기회가 없었어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계약서예요. 김민수 씨가 서명한 거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벌써 계약했어? 서류를 펼쳤어요. 집, 통장, 모든 재산.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김민수 씨는 차 한 대만 가져가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영수가, 그건 내가 속아서. 웃었어요. 속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 못 봤죠?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사조. 김민수는 이수진과 모든 연락을 차단할 것. 서명했잖아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이제 며느리한테 연락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그래야지. 김 부장 자업자득이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와 함께였어요. 수진이 울며 뛰어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 어머니도 왔어요. 사돈댁, 제발. 우리 딸이 정신이 나갔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준호야. 준호가 일어났어요. 수진에게 걸어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혼 서류야. 서명해. 수진이 울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서명 안 하면. 준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법원 갈 거야. 재판에서 이혼할 거야. 내가 선택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수진.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준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진에게서 돌아섰어요. 제게 왔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잘했어, 아들. 단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분 더 오실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왔습니다. 박영숙 씨, 이혼 서류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김민수 씨, 서명하세요. 민수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가 30년이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냥 끝낼 수 없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김민수 씨, 서명 안 하시면 재판 가요. 증거 충분해요. 호텔 내역, 이메일, 녹음, 사진. 법원에서도 이혼 판결 나와요. 어차피 끝이에요.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펜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김민수.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접수하겠습니다. 3개월 후 이혼 확정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영숙 씨 응원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영수가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잘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옳았어. 행복하렴.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안아줬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고마워, 민지야. 병원 동료들도 왔습니다. 선배님 멋있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단상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김 부장, 월요일에 본부장님 면담 있어요. 아마 말을 멈췄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마 뭐 사직 권고 나올 겁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 문제로 민수 얼굴이 쟤처럼 변했어요. 그럼 나 회사에서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마도 돌아서 나갔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나갔어요. 수군거리며 SNS에 올려야겠다. 이거 완전 뉴스감인데 사진 찍어둬야겠어. 홀이 비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가요. 응. 홀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무릎 꿇은 채 혼자 남아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아니, 단 1초도 후회 안 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크리스탈 홀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이. 서약식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랜드뷰 호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건설사 부장, 며느리와 불륜 충격. 서약 갱신식서 폭로. SNS 확산. 30년 결혼 파경. 하객 100명 앞 망신. 기사 하나를 눌렀어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크리스탈 홀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스크린에 띄워진 메시지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며느리랑 바람이라니. 부인 정말 용감하시다.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햇살에 빛났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바뀌고 있었어요.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응, 민지야. 뉴스 봤어? 응, 방금 봤어. 대박이야, 언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래. 그래. 언니 진짜 대단해.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언니. 민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부. 아니, 민수 씨. 그 사람 어떻게 됐대? 몰라. 연락 안 했어. 그래도 괜찮아? 응. 이제 상관없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언니. 언니 힘내.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브런치 먹을래요? 좋아, 어디서? 한남동 카페. 12시에. 알겠어. 정오. 한남동 카페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엄마. 앉았어요. 어제 고생했어. 엄마도요. 준호가 웃었어요. 엄마, 뉴스 봤죠? 응. 대박이에요, 진짜. 친구들이 다 연락 왔어요. 엄마 멋있대요. 웃었어요. 그래. 네. 웨이터가 왔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브런치 세트 2개. 웨이터가 갔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응?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저는 안 받았어요. 잘했어. 엄마는요? 나도 안 받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 응? 준호가 망설였어요. 수진이가 뭐?
수진이가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할 말이 있대요. 눈살을 찌푸렸어요. 만나지 마.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왜? 수진이 엄마가 전화했어요.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네, 엄마.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하지만 조심해. 알겠어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준호야, 왜 그래? 수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준호가 한참 말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뭐? 임신했대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임신 8주래요. 계산을 했어요. 8주면 3월 초, 서약식 2개월 전이었습니다. 누구?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야 했어요. 아빠 아기래요. 준호 목소리가 깨졌어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아빠 아기를 가졌다고.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 저 미치겠어요. 준호가 울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빠 아기를 가졌다고요. 준호야,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혼자 있지 마. 누구 불러? 민철이 오고 있어요. 그래, 혼자 있지 마. 네, 엄마. 엄마는 괜찮아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힘들죠? 괜찮아, 준호야.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요? 잘 될 거야. 우리 이미 이겼잖아. 하지만 수진이 아기는 수진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준호가 흐느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5월의 하늘이 파랬습니다. 수진이 임신, 민수 아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틀 후, 화요일 오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대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 동료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본부장이 아빠 불렀대요. 그리고 사직서 쓰라고 했대요. 아빠가 사직서 썼대요. 35년 다닌 회사인데. 준호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응, 듣고 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 씨가 자초한 일이야. 준호야, 동정하지 마. 네, 엄마. 그런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계시대요. 찾아야 해? 준호가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내가 원하면 찾아봐. 하지만 무리하지 마. 알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찾았어요. 어디 있어? 신림동 고시원이래요. 고시원? 네. 아빠 친구가 알려줬어요. 상태가 안 좋대요. 엄마, 제가 가봐도 될까요? 내가 원하면 가. 알겠어요. 1시간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빠 정말 안 좋아요. 수염도 안 깎고, 방도 엉망이래요. 편의점 알바 시작했대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살아갈 거야. 민수 씨도 어른이야.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그래도 좀 슬프네요. 준호야.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알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뉴스는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잊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엄마, 준호야, 어서 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학교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학년 부장이래요. 정말? 네. 준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축하해, 아들.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를 안았어요. 그리고 원룸 계약했어요. 학교 근처에. 다음 주에 이사해요. 잘했어. 엄마는 언제 부산 가세요? 다음 달 초. 6월 5일이야. 빨리 가시네요. 응. 새로 시작하려면 빨리 가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부산에서 잘 지내세요. 너도. 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은 채로 사흘 동안 놔뒀던 문자였습니다. 열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고마웠어. 부산 가서 행복해. 나는 괜찮아. 고시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알바 구했어. 편의점이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힘들지만 괜찮아. 영수가 제발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문자를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증오해야 하는데,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로. 6월 5일 목요일.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아침 8시. 강동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이었어요. 15층 1503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모두 처분했어요. 짐은 부산으로 미리 보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파가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30주년 기념 회색 소파. 민수와 수진이 그 위에 있던 날.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창가로 갔어요. 15층에서 내려다본 강동구.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준호 방으로 갔어요. 빈 방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나서 자란 방. 책상이 있던 자리, 침대가 있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어요. 추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민수와 제가 30년 동안 잔 방.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요? 기쁜 밤, 슬픈 밤, 화났던 밤, 행복했던 밤, 모두 지나갔어요.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집을 둘러봤어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열쇠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맡길 예정이었어요. 새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왔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오전 10시. 제주항공 부산행 비행기는 정오였습니다. 이 시간이 남았어요. 체크인을 했어요. 가방을 붙였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 섰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지금 공항이야. 부산 가서 연락 주세요. 그럴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민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부산 가서도 연락해요. 보고 싶으면 놀러 갈게요. 고마워, 민지야. 언니도 행복하세요. 김 변호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 이혼 확정 판결 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통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법적으로 끝났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 인생 응원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온 문자였어요. 읽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열었어요. 영수가, 부산 잘 가. 행복해. 나는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자를 읽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문자를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고 사람들을 태우고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고 저도 곧 탈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새로운 삶으로 가는 비행기를.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계획 노트였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5년 5월 1일. 목표 김민수와 이혼. 방법 1. 증거 수집 2. 변호사 상담 3. 재산 분할 계약 4. 서약 갱신식 폭로 5. 이혼 확정.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빨간 펜을 꺼냈어요. 크게 썼습니다. 완료. 2글자.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왠지 씁쓸했습니다. 이겼어요. 민수에게 복수했습니다. 재산도 지켰어요. 준호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승리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한강 벤치. 민수가 무릎 꿇고 청혼하던 모습.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 민수가 울며 기뻐하던 모습. 우리 아들이다. 그 기쁨 이제 사라졌어요. 강동구 아파트 입주하던 날 민수가 저를 안아 들어 올리던 모습. 우리 집이다. 그 집 이제 떠났습니다. 30년 모두 추억이 되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주항공 7시 1234편. 부산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어났어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탑승권을 보여줬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았습니다. 12에 2. 창가 자리였어요.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57살 박영숙.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 여자. 이제 자유로운 여자.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더 빨리, 더 빨리. 그리고 떴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인천공항이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강동구 아파트도, 한강도, 크리스탈홀도 모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구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구름이,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용서하지 않은 것, 수진을 폭로한 것, 준호와 함께 싸운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어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어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이겼습니다. 하지만 허전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제 인생이니까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배신할 수 없어요. 저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부산에서,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57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비행기는 부산을 향해 날아갔어요. 눈을 떴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박영숙.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 살아. 이제 시작이야.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새로운 삶을 향해 30년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하지만 박영숙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